한국은 그저 몰락을 하고 있는 가난한 국가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정을 똑똑히 보여드리죠. 여기 한국에 더 이상은 미래가 없다며 카메라를 조정하는 영국인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촬영하다가 결국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이건 말도 안 된다며 머리를 감싸쥐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카트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꽤나 특이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5살 때부터 아빠의 사업 때문에 중국에서 살게 되었고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중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저는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겉모습이 다른 저를 쳐다보는 것이나 중국 내에 만연한 외국인 차별 등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는데요. 심지어 인권이 보장되는 서구권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중국에 통제되고 억압받는 사회의 학을 떼며 거부 반응을 일으키곤 하지만 매우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서 살아온 저로서는 이제는 이런 통제된 사회에 100% 적응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라는 국가가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앞서 말했듯 중국은 외국인 차별이 만연한 국가로 중국인들은 잘난 것도 하나 없으면서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학을 떼면서도 저는 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든 중국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든 절대로 중국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상당한 소외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특히나 중국인들은 겉으로는 호탕한 척하면서도 매우 음습한 속내를 숨기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중국은 큰 나라니 작은 나라를 감싸줘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입에 개거품을 물고 발작을 해댔거든요. 중국인들은 한국은 소국이니 중국의 문화를 도둑질하는 문화도둑국이니 하며 무논리적으로 한국을 욕해댔고 심지어 중국의 유력 언론사에서 마저 발벗고 나서 한국은 중국을 따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후진국이라며 비난을 이어갔죠. 솔직히 저는 중국의 제한된 정보 때문에 한국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를 중국의 공영방송까지 가세해서 공격한다는 점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가난 탓에 교육을 못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러한 중국 언론의 한국에 대한 무작위 비난에 그대로 세뇌당하곤 했죠. 하지만 저는 인간으로서의 교양을 지키자는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고 그렇게 중국의 한국에 대한 비하를 볼 때마다 귀를 틀어막곤 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정말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 SNS를 하다가 잠깐 졸아버린 탓에 실수로 한국을 비하하는 장문의 글에 좋아요를 눌러버렸기 때문인데요. 저는 제가 그런 남을 헐뜯는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고 결국 너무 졸려서 잠에 빠지고 말았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저는 중국인 친구들 사이에서 꽤 유명 인사가 되어 있더군요. 그들은 외국인들은 열등하고 쓸모없는 족속이라며 중국인을 올려치기 했지만 제가 중국 편을 들었다고 생각하게 되니 갑자기 저를 중국 인민의 영웅이라며 찬양하는 메시지를 보내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골적인 차별만을 일삼다가 그저 자신들의 편을 들어 다른 나라를 함께 욕해주는 것만으로 순식간에 인민의 영웅이라고 칭송하다니 정말 중국인들만큼 속이 좁은 사람들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중국에서 십수년간 무시와 차별을 받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니 뭔가 알 수 없는 설렘의 감정이 드는 건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왕따에서 영웅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러한 묘한 기분 탓에 결국 SNS 내에 한국 비하 글이나 중국 찬양 글을 볼 때마다 좋아요를 눌러댔는데요. 그럴수록 저에 대한 중국인들의 존경과 사랑은 점점 높아져 갔고 저는 때로는 중국 찬양 글도 작성하며 그야말로 인민 영웅으로서의 존경과 관심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었고 이러한 제 중국 찬양 글은 중국 뉴스에도 등장할 정도로 유명세를 치렀는데요. 그러자 제겐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중국의 유력 언론에서 한국에 직접 파견 가서 한국의 후진적인 모습을 취재해 오라는 제안이었는데요. 저는 중국 언론에서, 그것도 유력 언론사에서 제게 이런 제안을 해올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했기에 그간 중국 내 외국인 거주자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사실이 진짜였구나를 느끼고
온몸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 정부 측에서 직접 인플루언서나 유명 연예인을 섭외하여 중국을 옹호하거나 중국의 발전을 칭찬하고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라는 제안을 건넨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외국인 친구라고 불리는 섭외된 사람들은 중국의 기술 발전, 인프라, 정부 정책을 무논리적으로 칭찬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중국이 아무리 폐쇄적이고 음습한 나라더라도 설마 그렇게까지 한심스러운 짓을 할까 싶었지만 이건 전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비하글의 좋아요를 누르거나 중국에 대한 찬양글을 게시하긴 했어도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하를 한 적은 없고 그건 제 마지막 남은 인간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중국 언론의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죠. 저는 중국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즐기는 인플루언서긴 했지만 문명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은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나 한 대학교 수업 때 그러한 자존심이 산산조각나게 되면서 저는 중국 언론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만약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한 국가가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국가가 사라질 때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가장 클지, 그리고 파급력이 가장 커 보이지만 막상 그 국가가 사라졌을 때 그다지 파급력이 없는 그야말로 과대평가된 국가가 어디일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대의 일이었는데요. 중국 학생들은 현재 중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므로 당연히 중국이 사라졌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혼란이 올 거라며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그러면서 중국 학생들은 한국은 그저 중국 옆에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국가라며 한국은 기술력도 없고 가난한 후진국으로 한국이 개발했다는 기술은 전부 중국을 따라한 아류작일 뿐이므로 한국이 사라져도 그 누구 하나 콧방귀도 끼지 않을 거라며 한국에 대한 비하를 이어나갔죠. 또한 한국은 선진국인 척 행세하기 위해 국가 예산까지 퍼붓고 있는 국가로 몇몇 사람들은 그러한 한국의 거짓 이미지에 속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명실상부한 후진국이라 당장 내일 없어진다고 해도 전 세계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며 도넘은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미국 출신의 외국인 교수는 그러한 중국 학생들의 발언에 인상을 찌푸릴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죠. 글쎄요. 물론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중국 학생들의 주장은 근거도 전혀 없고 논리가 제대로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일단 중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라는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미국이 없어져도 세계는 그럭저럭 잘 굴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만드는 최첨단 제품들의 알맹이는 사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러한 진정으로 중요한 알맹이를 공급해주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국이 없어진다면 세계에 가장 큰 혼란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중국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 보이지만 중국이 사라진다고 한들 세계는 거의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죠. 일단 한국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근거는 바로 이들의 세계 무역 규모와 경제력입니다. 한국은 아시아 대륙에 위치해 있는 국가로 서구권 중심의 세계 사회에서 약간은 과소평가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평가 절하와는 달리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임과 동시에 특히 기술, 자동차, 조선, 중공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1년에만 7,5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하는 한국이 사라진다면 전 세계는 그야말로 대공황에 빠질 것이 분명하죠. 이건 정말 이상합니다. 사실 규모만 놓고 따져보자면 중국도 엄청난 수출 규모를 자랑하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중국이 수출하는 품목들은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고 한국이 수출하는 것들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수출할 수 있는 제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중 한국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죠. 한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을 통해 전 세계 메모리 칩의 70% 이상을 생산하거든요. 이 반도체는 스마트폰과 노트북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동하는 현대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이러한 중요한 부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세상, 즉 산업 전반에서 전자기기에 대한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자동차 제조업체, 거대 기술 기업, 심지어 의료기기 제조업체도 치명적인 지연과 경쟁력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반도체를 활용해서
여러 최신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이므로 만약 한국이 사라진다면 세상의 모든 공장들의 가동은 그 즉시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의 반도체 부족은 이미 공급 차질이 글로벌 산업을 얼마나 마비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고려해본다면 한국이 지도에서 삭제된다면 그때의 끔찍한 혼란이 1000배 이상으로 증가해버리겠죠. 이는 세계 경제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이 수출하는 것들을 봅시다. 중국은 그야말로 저렴한 인건비를 통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치중해 있는 나라로 형편없는 기술력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기술 자급자족으로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 기술에서 서구에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죠. 처참하게도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들에게 있어 주요 약점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AI, 5G, 자율주행차와 같은 첨단 기술의 필수적인 하이엔드 칩을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또한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술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이 더욱 제한되고 주요 분야의 성장이 지연되고 있어 이것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교수님의 충격적인 발언에 중국 학생들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횡설수설을 하기 바빴는데요. 언제는 한국의 기술력은 매우 후진적이라느니 하며 한국을 근거 없이 비난했던 중국인들이었지만 교수님의 논리정연한 강의에 무척이나 당황했는지 이제는 그래봤자 한국은 미래가 없다며 반도체에 몰빵한 기형적인 국가라며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더군요. 하지만 교수님은 그런 중국인들을 보고 한껏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내 봐줄 생각이 없다는 태도로 충격적인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글쎄요.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50개 이상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인걸요? 만약 한국의 강점이 반도체밖에 없었다면 과연 여러 선진국들과의 무역을 통해 항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은 전 세계의 상품, 서비스, 혁신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는 작은 거인이고 한국이 없다면 글로벌 무역은 즉각적인 장애물에 직면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가격 상승, 공급망 병목 현상,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의 산업은 단순히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여 글로벌 자본주의의 엔진을 계속 가동하게끔 하거든요.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중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당장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끊는다면 누가 손해를 볼 것 같나요? 중국의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은 다른 국가들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은 대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중국의 수많은 공장들과 사람들이 한국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준 덕분에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없다면 세계 경제 인프라가 붕괴되어 여러 부문에서 대규모 실업과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가장 직격탄으로 맞을 국가는 바로 중국이겠죠. 중국은 안 그래도 역대급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중국의 총부채는 GDP의 300%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인프라와 부동산 부문에서 부채 중심 성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중국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때 연간 10%를 돌파했던 중국의 GDP 성장률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제 그 누구도 중국을 세계 경제의 다크호스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한국이 사라진다면 중국은 구매력이 높은 새로운 시장을 찾지 못해 나라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쪼개지고 말 게 분명합니다. 즉, 중국은 한국을 과소평가할 게 아니라 한국에 감사하며 을의 입장에서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성공을 기원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인 5G 네트워크 시대를 연 국가거든요. 이러한 초고속 통신의 획기적인 발전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원격 의료, AI 기반 솔루션의 혁신을 위한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고 한국의 발전이 없다면 전 세계는 5G 개발에서 우위를 잃고 더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의 약속은 사라진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기술 채택 속도가 느려지고 AI 기반 산업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며 원격 의료와 같은 생명을 구하는 기술의 진전 역시도 지연되며 세계의 기술 진보는 적어도 한 세기는 뒤처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아시아에 위치한 까닭에 과소평가받고 있지만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선도자를 잃으면 시장은 정체되기 마련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계의 기술 리더, 무역 거인인 한국을 잃게 된다면 글로벌 산업이 흔들리고 기술이 정체될 것이 분명하고
본질적으로 세계는 100년이 후퇴할 것이며 사회는 한국이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경제, 기술, 외교적 진전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교수님의 연설에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국을 비방해왔지만 현실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리고 교수님에 의해 꼭 감은 눈을 강제로 뜨게 된 중국 학생들은 이내 이런 편파적이고 수준 낮은 강의는 들을 필요가 없다며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며 강의실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런 몰상식한 중국 학생들의 모습에 교수님은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심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찰 뿐이었고 저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을 꽤 싫어하는 외국인 중 한 명이었지만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찬양 글을 게시하고 중국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다 보니 마치 제가 중국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던 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칭찬하던 중국이 한국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별 볼 일 없는 국가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또한 저는 중국보다도 훨씬 우수한 한국에 괜히 열등감이 들기도 했는데요. 결국 저는 한국의 실체를 제가 직접 확인해보고 와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중국 언론사의 한국의 후진적인 모습을 취재해오라는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값과 숙박비를 지원받고 심지어 추가적인 수고비까지 받을 수 있었기에 이건 아주 합리적인 선택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게 되었죠. 제가 갈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전통시장이었죠. 전통시장이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건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전 세계 공통이거든요. 저는 전통시장만큼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곳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한국의 전통시장이 있다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통시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거리를 걷다 보니 웬 추모를 위한 공간처럼 보이는 곳이 존재했고 그곳에는 대형 비석 하나가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처럼 보이는 동양인 여자 몇 명은 그곳에 올라가서 춤을 추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추모를 위한 공간에서 그것도 비석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다니 이건 도저히 눈뜨고는 못 볼 정도의 야만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돌아가신 분들을 존중하지는 못할 망정 조롱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런데 저는 그 비석이 무엇을 위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됨과 동시에 그 즉시 혈압이 올라서 뒷골이 당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6.25 전쟁 추모 비석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조국을 위해 싸우다 전사하신 사람들을 위한 추모의 비석 위에서 노래를 틀고 춤을 출 수가 있단 말인가? 심지어 영국은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수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였기에 저는 영국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조상들이 이런 나라를 위해 목숨을 희생했다고 생각하니 울분에 눈물이 나오며 치를 떨어야 했죠. 결국 저는 참다 못해 영어를 구사하며 춤을 추고 있는 한국인 여성들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당장 꺼지라며 소리를 질러버렸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들었을 뿐더러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태연한 표정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인들의 뻔뻔함에 학을 떼며 이들에게 재차 욕설을 퍼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들은 자신들끼리 뭐라고 수군거렸는데 그들이 말한 언어는 분명 중국어였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이 아닌 한국으로 여행을 온 중국인 틱토커들이었고 6.25 추모 비석을 밟으며 틱톡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분명 중국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왔지만 그래도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존중하지 않는 중국인들의 행태에 상당한 분노를 느꼈고 그 즉시 이들의 야만적인 행동을 한국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휴대폰을 듦과 동시에 정말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분명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이었음에도 한국 경찰은 어떻게 알았는지 빠르게 출동하여 중국인들을 신속하게 제압했거든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당황하면서도 자초지종이 궁금해서 한국 경찰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봤는데요. 그런데 경찰은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절대로 이런 추모 비석이나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즘 들어 한국에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인들의 문화재나 유적지 훼손이 너무나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국은 모션 센서 기술을 통해 중요한 유적지에 훼손을 가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한 뒤 경찰이나 관리자들에게 자동으로 경보를 전해주는 시스템을 구현해 놓았죠. 저희가 출동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경보 시스템 덕분이에요.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정신이 아득해져옴을 느꼈습니다. 이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나면 이러한 실생활에 마저 최첨단 기술이 능숙하게 통합될 수가 있단 말인가? 중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문화재들이 도난당하고 훼손당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있을 뿐인데요. 또한 중국은 엄청나게 저렴한 인건비를 자랑하므로 한국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려는 생각조차 안 한 채 그저 사람으로 때우면 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력 하나만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자신들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있었고 저는 교수님이 괜히 한국을 칭찬한 게 아니었구나 싶어 감탄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 언론사와의 계약이 있었고 한국의 후진적인 모습을 취재해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은 채 한국의 전통시장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렇게 도착한 전통시장에서 저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모습에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전통시장은 이곳이 정령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해야 정상인 전통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될 정도의 청결함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지한 뒤 이곳 전통시장의 비밀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둘러본 결과 저는 한국은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은 선진국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분명 흔한 전통시장이었음에도 시장 골목 곳곳에는 자동 폐기물 수거 시스템이 즐비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시장 상인들은 수동 쓰레기 처리에 의존하는 대신 별도의 파이프를 통해 중앙 수거 지점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지하 진공 폐기물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었죠. 한국의 전통시장 골목에는 이러한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었고 결국 시장이 지저분해지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파이프로 향하기 애매한 쓰레기들은 전부 실시간 센서가 장착된 스마트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스마트 쓰레기통은 가득 찼을 때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쓰레기를 압축하고 위생팀에 수거 알림을 보내어 쓰레기가 쌓이지 않고 수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죠. 이건 중국에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선진적인 모습이었기에 저는 그저 중국에서 우물안 개구리였음을 느끼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최첨단 쓰레기 처리 시설은커녕 파리와 바퀴벌레가 득실되는 지저분한 가판대에서 음식을 요리하고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음식들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위생적으로 매우 열악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심지어 노점들은 10년은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코팅이 완전히 벗겨진 더러운 냄비와 프라이팬을 사용하면서도 공간 부족으로 아무렇게나 땅에 놓고 음식을 요리하곤 하죠. 그리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중국 전통시장 골목에서는 황당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번은 땅바닥에 놓은 고기를 떠돌이 들개가 물어갔는데 노점 주인은 개가 고기를 물어가서 고기를 주지 못하겠다며 손님에게 맨밥만을 내오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인들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모든 책임을 오롯이 손님들에게 떠넘기는 것이죠. 그러면 손님들은 고기가 없으니 음식값은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배짱을 부리며 싸움이 시작되곤 합니다. 이런 비상식이 당연하다는 듯 일어나는 게 바로 중국인 것이죠. 또한 중국은 쓰레기 더미들이 시장 골목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쓰레기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전혀 없는데요. 때때로 시장 직원이 쓰레기를 전부 도로 한가운데로 쓸어 넣으면 도로 관리 직원은 그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행위를 반복하고 결국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중국에서는 쓰레기를 치우려는 사람이 없으니 본질적으로 쓰레기는 계속해서 옮겨 다닐 뿐 절대로 치워지지 않는 것이죠. 한 번은 이렇게 옮겨 다니며 결국 되돌아온 쓰레기를 그대로 시장 중앙에 불을 지르며 태워버린 적도 있었는데요. 시장은 쓰레기의 유해 연기로 가득 찼음에도 평균 학력 수준이 처참할 정도로 낮은 상인들과 시민들은 얼굴이 새까맣게 변하고 기침을 하면서도 뭐가 잘못된지도 모른 채 그대로 시장을 이용하곤 했죠. 하지만 한국의 수준은 그런 중국과는 완전히 달랐고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려야 도저히 포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는 중국인들의 모함과는 달리 한국인 시장 상인들은 무척이나 친절했는데요. 외국인만 보면 어떻게든 사기를 치려고 하며 차별을 가하는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외국인인 제게 계속해서 시식용 음식을 대접해 주었고 제가 음식을 구매하지 않아도
늘 미소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반겨주었거든요. 시장 상인들이라면 마땅히 이윤을 추구해야 정상이지만 한국인 상인들 중에 제게 음식을 구매하라는 강요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강제로 음식을 받고 배부른 채로 겨우 시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다 보니 저는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 현타가 잔뜩 왔는데요. 저는 중국에 비한다면 모든 면에서 압도우위를 보이는 한국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고, 또 중국이 얼마나 후진적인 국가인지를 인지하게 되었기에 아무리 관심을 받고 싶더라도 중국을 찬양하며 한국을 비하하는 행위는 도저히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간 제 중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이었음을 안 이상 저는 도저히 중국에서 전과 같은 삶을 살 자신이 없어져 버렸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